여러분, 박지 점장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뭔가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만 해석하면 시장의 겉면만 본 겁니다. 그건 공포에 반응하는 투자자의 시선이지 설계자의 시선은 아닙니다. 중국이 금을 사는 주체는 개인도 기업도 아닙니다. 중앙은행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을 사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해외에 보관하던 돈 3천억 달러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냥 쓰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걸 본 중국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가진 달러를 못 쓰게 만들 수 있겠구나. 중국은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외국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달러입니다. 미국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언젠가 정치적인 이유로 동결될 수 있다. 그럼 그건 자산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48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살까요? 금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누구도 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은 컴퓨터에 기록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누가 서버를 꺼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못 쓰게 되지 않습니다. 금고에 넣어두면 그건 내 겁니다. 영원히. 두 번째 이유, 위안화를 믿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 강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돈의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돈 뒤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달러를 한번 보십시오. 달러가 왜 강합니까? 세 가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군사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셋째, 미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이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금융시장이 미국만큼 믿음직스럽지 않다. 군사력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건 뭔가? 바로 금입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미래에는 위안화로도 무역 결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믿으려면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위안화 뒤에는 이만큼의 금이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중국은 공식적으로만 2024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금을 사들였습니다. 약 36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연구기관이 중국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을 다 계산해 봤더니 공개하지 않은 금 매입이 연간 1,3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의 거의 10배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을 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미래 가격 폭등 전에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국채 중심입니다. 국채가 뭡니까? 종이에 나중에 갚을게라고 쓴 약속입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점점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누군가의 빚이 아닌 진짜 자산으로요. 이 두 흐름이 언젠가 만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은 천천히 오르지 않습니다. 계단처럼 확 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에 새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 때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땅을 삽니다. 나중에 공식 발표가 나면 땅값이 확 뜁니다. 그때 사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중국은 지금 그 먼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들 금이 진짜 중요했구나 하고 깨달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1. 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금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인기 있으면 공장을 더 짓습니다. 아파트가 필요하면 더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금은 땅 속에 있는 만큼밖에 못 캡니다. 새 금광을 발견하고 실제로 금을 캐내기까지 평균 10년, 길면 20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좋은 금광은 이미 다 캤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더 위험한 곳을 파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캐낸 금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약 20만 톤입니다.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금은 약 3,700톤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딱 그만큼만 나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사들릴까요? 2022년부터 매년 1,000톤 이상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거의 30%를 중앙은행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 펀드들, 산업용 수요까지 합치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공급은 고정, 수요는 증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2.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오른다. 많은 분들이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금리가 오르면 금이 불리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 금리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은행 금리가 5%라고 칩시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7%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돈을 맡겨서 5% 받았는데 물건값은 7% 올랐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이게 실질 금리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럼 실질 금리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럴 때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를 보십시오. 금값이 35달러에서 835달러로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미국이 금리는 낮고 물가는 높았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280달러에서 거의 2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리를 0%대로 낮췄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 물가는 버팁니다. 금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3.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을 선택하는 이유. 요즘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은 10년, 20년을 봅니다. 하지만 국가는 100년을 봅니다. 비트코인이 50년 후에도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술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걸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6천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국가가 선택할 자산은 명확합니다. 검증된 것 6천년 동안 살아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데이터를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주체가 사고 있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은 개인이 삽니다. 4.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브릭스 BRICS가 뭡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나라가 더 들어왔습니다. 2025년 10월 BRICS 국가들이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통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돈은 아닙니다. 실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끼리는 달러 말고 우리 돈으로 거래하자. 실제로 중국 무역의 30%가 이미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니라요. 중국이 금을 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위안화 뒤에는 진짜 금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보유 자산으로 만들어집니다. 5.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금의 가치가 미국 국채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30년 만의 역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채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갚을게라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을 하는 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반면 금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존재합니다. 이게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2025년 1분기에 가장 많이 금을 산 나라는 중국, 폴란드, 터키입니다. 이 세 나라가 전체의 절반을 샀습니다. 터키는 26개월 연속, 체코는 29개월 연속 금을 사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 중앙은행들이 만드는 가격 바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팝니다. 펀드도 투자자들이 돈을 빼면 청산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더 삽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 가격에 바닥이 생긴 겁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확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생깁니다. 일정 가격 아래로는 안 떨어집니다. 지금 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7. 전문가들의 전망도 참고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값이 2025년 말까지 온스당 $3,000 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4,000를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1,000나 더 올랐습니다. 연초에 $2,657였던 금값이 지금 $3,500입니다. 1년도 안 되어 30% 넘게 오른 겁니다. UBS라는 다른 유명은행은 지정학적 긴장이나 정책 변화가 있으면 $3,200 이상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수, 공급 제약, 금리 하락, 국제 정세 불안. 이 모든 게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8. 중국 개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4월 상하이에서 금 선물 가격이 6주 만에 23% 뛰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400% 급증했습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중국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금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보험회사들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금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흐름이 보입니까? 첫째, 중앙은행이 먼저 쌌습니다. 둘째, 기관보험사, 은행 등이 들어옵니다. 셋째, 개인이 따라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단계가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9. 미국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실제로 위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BRICS의 탈달러화가 별것 아니면 미국이 왜 저렇게 경고하겠습니까? 실제로 영향이 있으니까 막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로 막을 수 있는 건 무역입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 금고에 금을 쌓는 걸 미국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도 중요합니다. 금값이 오르고 동시에 원화가 약세면 이중으로 수익입니다. 금값이 내려도 달러가 강세면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나라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중요한 건 금을 단기 매매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금은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510%를 금으로 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금을 사는 건 위기가 와서가 아닙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스위스의 한 유명 자산운용사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글로벌 자산 재배치 중 하나다. 역사를 보면 큰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을 비웃었던 대중은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 NFT에 열광하는 동안 국가들은 조용히 금을 쌓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10년 후에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때 알아도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금은 지루합니다. 변동성도 적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천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시장을 읽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 박 지점장이 여러분에게 시장 읽는 법 잘 알려드릴 테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